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이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하락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코스피부터 살펴보면요. 1% 넘게 하락을 하면서 2,916.38포인트로 장을 마감 지었네요.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6% 하락을 하면서 940포인트 선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오늘 개인만이 사들이는 하루였고요. 9,793억 원 물량 담아냈습니다. 네, 기관과 외국인 오늘도 팔자세 보이는데 외국인 특히나 많이 팔아치우네요. 8,242억 원 물량 덜어냈습니다. 네,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개인만이 오늘 사자세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개인 1,768억 원 매수 우위 보였고요. 기관과 외국인, 특히나 외국인이 1,650억 원 물량 덜어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함께할 전문가 차트 서퍼 전문가님입니다. 네, 강승민 전문가님 인사드려보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두 번째 만남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엄청난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 네, 맞습니다. 네. 사실은 이렇게 어려운 장세에 정말 필요한 이야기로 오늘 한번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들으시고 앞으로 투자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제대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장한 마음으로 오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차트 서퍼, 주식왕 차트 서퍼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9479번, 9479번 꼭 입력하신 뒤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장세 종목 고민 많으시죠? 네, 이번 시간과 3부까지 함께 하도록 하니까요. 종목 고민, 종목 명가,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오늘 3부까지 전문가님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톡방 한번 분위기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신 가운데 최근 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자님이 들어오셨네요. 김숙자님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김숙자님 정말 반갑습니다. 차트서퍼 강승민 전문가님은요. 2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신규로 들어오실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종목 고민 남겨주시면 오늘 3부까지 10시까지 방송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시간 연속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남겨주시고 계시는데 김 수장님께서도 종목 상담 가능할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네, 숙장님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소통 가능하고요. 종목 고민 올려주시면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쪽으로 한번 좀 더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방인 많은 분들 들어오시고 뉴스 기사나 그리고 또 종목 고민 많이들 남겨주십니다. 영덕님께서 휴재 종목 고민 남겨주셨네요. 그리고 드래곤님께서도 애니 능률 종목 고민 남겨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남겨주신 가운데 효사님께서도 KT 알파 종목 고민 남겨주셨는데 중간에 종목 이름이 변경된 후 하락했는지 도통 이해가 안 되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또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와 비중 그리고 이 매수 가격을 또 적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사시게 됐는지 그리고 또 장기인지 단기인지 또 이런 거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올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날짜 기준으로 많은 분들이 또 종목 상담 시청을 또 해주셨는데 네, 한심하다님께서 대한전선에 대한 또 이야기를 또 남겨주셨네요. 지금 자리 어떤지요? 또 고민 접수되셨으니까요. 이따가 물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난세 영웅님이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난세 영웅님은 누구시죠? 이 전문가님. 네. 저희 최동기 전문가님. 아, 네. 저희 이 방에서는요, 전문가님이 두 분이 함께 해주시는데, 난세영웅님께서는 최동기 전문가님이십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매일 열심히 톡을 또 남겨주시니까요, 많은 분들, 네. 종목 고민 남겨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다다음 주부터 출연을 하신다고 하니까요. 네, 많은 분들 시청 부탁드릴게요. 그럼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주식왕 한 줄평 코너입니다. 오늘의 한 줄평이요, 굉장히 비장합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표류하는 난파선이라는 평을 남겨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이유로 이런 평을 남겨주셨나요? 네,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태평양을 뭐 지도에 어느 쪽에서 보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지구본에서 보면 태평양이 우리나라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환태평양대에 속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왼쪽으로는 중국, 오른쪽으로는 멀리 미국, 네. 아래로는 일본, 그리고 위로는 러시아, 이 네 개의 증시가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 그래서 내 나라의 장세가 안 좋다? 네, 그래서 이 증시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나 헝다그룹발 중국 이슈가 굉장히 그렇죠. 크고요. 네. 미국발도 사실은 지금 뭐 의회에서 부채 협상을 좀 했다고 하지만 네. 이게 12월 3일까지 잠시 미뤄진 것이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나라 해외들의 악재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장도 미국이 증시 출발은 상승으로 출발했는데 하락 마감을 했어요. 네. 이 장세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에서도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장이 완전히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투자할 시기는 아니다. 그리고 네. 미국에서도 지금 흐름을 보면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발을 많이 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좀 이런 현명한 전략을 우리가 좀 따라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장세가 어려울 때는 투자에 들어가지 않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래량 자체가 많아질 때 다시 또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도 되는 건가요? 네, 거래량도 그렇고요. 사실은 지금 이제 이 이슈들이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 이슈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투자에 들어가는 건 좀 위험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금요일 날 약간의 반등이 들어오면서 네. 이번 주 초에 개장을 하면서 조금 반등이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역시나 그건 이제 잠깐 저점 매수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전반적으로는 지금 계속해서 팔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수가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또 이게 저점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추가 매수 들어가시는 분도 많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코스닥 시장 개인이 사자세 많이 보인 하루였는데, 그러면 이 자체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전문가들이 지금 10월까지는 계속해서 하락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전문가들이 예측과 거의 맞아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월 달 사실은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미국과 중국의 여러 지표 발표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발표 결과가 오늘도 있었지만 그렇게 좋은 상황을 띄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는 바람에 지금 뭐 중국, 미국 증시가 다시 반등하지 못하고 다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것과 함께 우리나라도 굉장히 힘든 장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의 증시가 좋은 흐름이라면 또 중국과 미국 증시에 빠져나가는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에 좀 덜 들어오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증시도 힘들고 외국 증시도 힘들다 보니까 그냥 투자 자체가 정말 적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작년 코로나는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올해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다고 하는데, 지금 추가 매수의 기회는 아직 아닌 것 같다라는 또 전문가님의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에서 저는 다시 돌아올게요.
네, 이번에는 주식왕 클래스 종목 클래스 코너인데요. 오늘장 이슈됐던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우리기술 투자입니다. 우리기술 투자 비트코인 가격 급등세에 5거래일 연속 강세를 띄었는데요. 장중에 상승을 했다가 마감쯤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보합권으로 마무리를 지었고 는 게 아니고 우리 기술이네요. 우리 기술 투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 0.6%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으면서 8,270원 선에서 장 마감됐네요. 장 초반에는 5% 넘게 급등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우리 기술 투자 비트코인 가격 급등세에 5거래일 연속 강세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은 이게 굉장히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많으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나 맞습니다. 주식이 이렇게 힘드니까 주식 대신에 코인으로 많이 네. 갈아타시는 분이 생기고요. 아무래도 자금 이동이 그쪽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비트코인과 관련된 주가가 좋지 않을까 하고 들어왔는데 역시나 주식은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네. 전반적인 장세와 함께 빠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비트코인과 관련된 주에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것. 이번 우리 기술 투자를 보시면서 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우리 기술 투자도 오늘 올랐고요. 장중에 올랐었고요. 그리고 특히 오늘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굉장히 상승을 했습니다. 네. NFT 이 플랫폼 성장성, 가시화 분석 등에 급등을 했는데 또 이 비트코인 관련해서 오른 것 같아요. 오늘 종가 16% 급등을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6,680원에 종가를 마무리 지었는데 이 종목이랑 포함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은 이런 종목들이 좀 개별적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비트코인 혹은 뭐 가상화폐 네. 관련돼서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여전히 전자결제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터리는 사실은 이제 이런 가상화폐주이기 전에 먼저 전자결제주로 많이 분류가 됐었는데요. 전자결제주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고 지금 이제 뭐 4차 대유행이다, 5차 대유행이 올 것이다. 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자결제주는 앞으로도 한 1년 동안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전자 거래가 늘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집에서 뭐 나가서 쇼핑을 하는 것보다는 네. 집에서 간편하게 시키고 안전하게 살고 싶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가들은 조금 좋은 흐름을 앞으로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봐도 좋은 종목들 군이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NFT가 이제 이번에 이야기가 나왔지만 네. 앞으로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가시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가시화되면서 실제로 이제 도입이 되고 여러 네. 가지 측면을 볼 때는 아무래도 앞으로 더 좋은 흐름을 한 번 정도는 더 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자결제 관련주에 대한 좋은 전망을 내다봤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좋은 흐름 가져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또 특징주가 삼성전자 코스피 대장주네요. 오늘 3%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 무거운 주식이라고 하면 주식인데 7만 원이 깨졌어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이게 사실은 제가 작년 추석 때 이제 방송을 처음 시작하면서 네. 이제 7만 전자를 간다. 그런 얘기를 그때 했었거든요. 네. 정말 딱 1년 전 상황으로 지금 다시 들어왔다고 원상복귀가 됐어요. 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네. 지금 굉장히 삼성전자로서는 안타까운 것들이 뭐 지금 이재용 회장의 구속설이 굉장히 확실시되면서 아무래도 CEO 부재 네. 리스크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는 이재용이 좀 특별 사면으로 나와서 네. 좋은 흐름을 탈 것이다. 그리고 약간 맞습니다. 이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다시금 이제 또 들어간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오너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보거든요. 이 부분이 사실은 외국인들의 흐름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는데 일조를 했고 네. 게다가 코스피를 사실은 대장 이렇게 뭐 지표를 정말 똑같이 나타내주는 그런 그래프를 나타내는데 맞습니다. 코스피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삼성전자의 굉장히 큰 악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지금 삼성전자의 악재를 불러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겹 악재라고 볼 수 있어요. 겹겹이 쌓인 악재에 지금 삼성전자가 좀 고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폴더블 폰이 굉장히 유행을 하면서 삼성이 네. 좋은 흐름을 탔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런 반면에 지금 그런 호재는 거의 반영되지 않고 맞습니다. 네, 악재들에 의해서 지금 거의 다 가려졌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지만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이 회장 리스크를 극복하기 전까지는 외국인들로부터 많이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반등 시기는 언제쯤이 될 수 있을까요? 언제가 저점이고 언제가 반등일지 물론 지수의 흐름 따라 가긴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이 리스크는 외국인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그렇죠. 많이들 주목을 하나 봐요. 네. 같이 떨어지는 걸 보면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주식들이 굉장히 좀 특이한 점을 보이는 게 외국인들이 많이 빠지면 개인들이 나갈 때보다 같은 양이 빠져도 더 많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굉장한 하락세는 사실은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면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외국인들이 얼마나 좀 삼성전자에 다시 관심을 가져주느냐, 돌아와 주느냐에 아무래도 삼성 주가는 달려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뭐 7만 전자를 외치고 8만 전자를 외치고 뭐 네. 10만 전자를 간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했었는데.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뭐 증시의 악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굉장히 지금 삼성전자에는 안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잘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와 전기차 관련주입니다. 리비안 관련주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3분기 전기차 판매량 호조 전망에 오늘 소폭 상승세 보이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캠트로스 2%, 에코캠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네요. 우신시스템도 20% 가까운 상승세 보여줬고요. 대원화장도 12%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리비안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약세 흐름 속에서 리비안 관련주만이 잘 간다라는 이야기가 참 많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계속해서 좋을까요? 사실은 리비안 이 회사 측에서 국내에 방문한다는 얘기가 바로 이제 내일로 예정이 네.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내일까지는 이런 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일 거고 또 발표를 이제 리비안에서 어떤 업체와 협약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업체는 또 한 번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장이 힘들 때는 이런 특징이 있는 종목들이 더 많은 매수세가 쏠리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리비안이 참 좋은 흐름을 탈 것이다. 그리고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테슬라와 협력을 한다는 네, 그런 회사들도 나오고 있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주가들은 한동안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리비안 관련주들이 달리는 말이라고 또 표현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 달리는 말에 다 바로 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서 저점에 매수를 좀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리비안에서 어떤 발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게 갈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리비안에서 우리와 협력을 하기로 했다 하고 네. 발표를 하게 되면 그 회사는 더 정말 많이 가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는 이 업체와는 협력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발표가 되면 이러한 지금 이제 선반영된 기대감이 빠지면서 네. 하락을 가져올 것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지금 전기차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이제 미래에는 대세가 전기차가 되고 앞으로 한국에도 전기차가 더 많이 굴러가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중장기적으로는 전기차 관련주들이 정말 좋겠지만 리비안 관련주로 분류되는 종목 중에 한 70% 정도는 한번 하락하는 그런 장을 맞이하지 않을까. 그럼 오히려 이런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그때가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네, 리비안 관련주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까지 들어봤는데요. 예전에 애플과 관련해서 또 상승을 하다가 또 실망 매물 나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부분을 비슷하게 따라간다고 봐도 되는 네, 부분일까요? 맞습니다. 같은 흐름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정유 자원개발주입니다. 네, 중국 산실성 폭우로 인한 이 석탄 공급 우려 등의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자원개발 관련주 오늘 LS 인터내셔널이 6% 넘게 상승을 했고 대선산업도 6% 넘게 상승을 했네요. 네, 또
서울가스 1%, GS글로벌 1%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원개발 관련주도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저희가 지난 방송 때 그리고 제가 오전 방송할 때 네. 전부 다 추천해드린 종목들이 지금 나왔는데요. 네. 네, 사실은 뭐 LX 인터내셔널이라든지 뭐 서울가스 네. 이런 종목들은 제가 천연가스와 관련해서 굉장히 오를 것이다 예상을 드렸고 지금 제가 추천드린 다음에 뭐 한 벌써 3주 정도 된 것 같은데 30% 이상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하락장 속에서도 사실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주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발 악재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 종목들은 앞으로 더 많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악재를 미치는 부분도 있지만 그와 또 반대로 호재를 맞는 기업들도 있다. 이거를 항상 조금 기억해 두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면이든 양면이 있어서 네. 어떤 소식이 들렸을 때 정말 나쁜 영향을 받는 그런 기업이 있는 반면에 네. 좋은 흐름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기업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천연가스와 석탄 관련주 네. 그리고 제가 뭐 방송 중에 좀 얘기 드렸지만 이런 석탄과 천연가스 관련된 ETN 네.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 좀 더 좋은 호황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모를 때는 ETF를 활용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기도 하겠네요. 네, 이 자원 개발 관련주들 또 특히나 권유를 해드렸던 종목들이 오늘도 굉장히 잘 갔고 3주 안에 또 30% 넘는 상승을 보여줬다고 하는데 이런 거 너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톡방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차트 서퍼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가 꼭 필요합니다. 비밀번호는 9479, 꼭 9479를 입력해 주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고민에 대한 상담도 받고 있고요. 오늘 바로 또 종목 고민에 대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른 남겨주시면요. 오늘 꼭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톡하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셨던 종목 고민에 대한 상담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바로 한번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차트 서퍼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비밀번호는 9479 꼭 입력비에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지금 톡방 분위기 살펴보면서 바로 종목 고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입장을 해줘서 남겨주셨는데요. 네, 사진도 있고요. 오늘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 또 이렇게 난세 영웅님께서 올려주셨네요. 지수 하락한다는 아침에 이런 글도 남겨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남겨주시는 가운데 한시마다님께서 진원생명과학에 대해서 궁금점을 남겨주셨어요. 진원생명과학 더 빠질까요? 라고 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전문가님이 진원생명과학 한번 바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원생명과학 종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진원생명과학 오늘의 종가는 4% 하락 마감했네요. 28,25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 진원생명과학 어떻게 보시나요? 네. 네, 일단은 지금 차트가 로딩 중에 있습니다. 네, 차트가 네. 로딩 중에 있기 때문에 하루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장 초반에는 29,500원에서 시초가를 형성했습니다. 바로 급락폭 보여주면서 또다시 올라주는 모습이었는데요. 29,500원이었던 시초가 28,10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또 전고점까지 오릅니다. 그러다가 또 낙폭을 많이 키워갔네요. 그러면서 횡보하면서 마무리를 되었는데 4% 하락을 했습니다. 28,250원에 마무리가 되었네요. 네, 캔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최근에 41,000원까지 갔던 진원생명과학 9월 8일 날에는 41,000원쯤이었는데요. 10월 현재는 27,900원 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주가가 꽤 많이 빠진 모습인데
어떻게 보세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같은데, 네,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차트가 나왔을까요? 네. 조금만 기다려 볼까요? 진원생명과학 저희도 이제 방송 중에 한번 예전에 추천을 해드렸던 네. 그런 관심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사실은 지금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네.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제 이 구간을 보시면 굉장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요번에 하락을 하는 그런 장세를 보여주면서 지금 굉장히 하락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요게 이 저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쯤이면 저점이 됐겠다 이런 예상을 하시는 것 같고요. 네. 지금 보시면 지금 딱 요 정도 라인이 저점이 형성되는 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여기서 저점을 하고 위로 올라와 줬고요. 네. 그 전에도 여기가 한번 저점에서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볼 때 제가 볼 때는 진원생명과학은 이 정도에서는 다시 상승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보시면 여전히 좀 뭐 매매량은 네.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 않아도 이 정도에서 버텨준다는 것 자체가 지금부터 많이 하락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실이 걸리더라도 많이 더 하락을 하지는 않을 거니까 조금 참아보시면서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참아보시면서 기다리신다면 분명히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진원생명과학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는데요. 한심하다님께서 네, 종목 고민 올려줬던 진원생명과학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버텨준다면 상승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네,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남겨주고 계신데 또 대한전선에 대한 이야기가 있네요. 한심하다님께서 또 대한전선 지금 자리 어떤지요? 라고 또 전망을 남겨주셨는데요. 네, 대한전선 오늘 종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2% 그래도 오늘 소폭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대한전선 2,255원에서 종가를 마무리 지었네요. 오늘의 하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 바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살짝 오르는가 싶더니 하락을 하면서 22,215원까지 저점 찍어내고요. 다시 반등에 성공하면서 장중에 12시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오름세로 전향이 더 되네요. 2,285원까지 고점을 찍어내다가 다시 낙폭을 좀 키웠습니다. 그래도 0.2% 상승세로 마감된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됐습니다. 네, 대한전선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주가에 대해서? 네, 이 대한전선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미국 인프라 관련해서 수혜를 많이 받는 종목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대한전선도 지금 딱 저점 자리에 걸쳤다 이런 느낌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흐름이 좋을 때 여기서 한번 저점을 떨어지는 듯 하더니 올라갔던 그런 네. 위치가 지금 바로 여기 반등이 나온 위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한전선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가 딱 대한전선의 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거래량은 적지만 제가 볼 때는 거래량이 적음에도 반등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 보면 대한전선은 조금 더 지켜보고 갖고 계셔도 좋은 조금 종목이다. 있으면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한전선도 진원생명과학이랑 비슷한 의견 남겨주셨는데요. 대한전선 현재 저점의 분위기다. 그리고 이렇게 지수가 많이 떨어지는데도 상승 마감했다는 것은 좋은 종목이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시면서 조금 더 주가가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라는 긍정적인 전망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에 대해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곤님께서 주셨어요. 오늘 저녁 생방송 종목 상담 올립니다라고 하면서 애니능률에 대해서 종목 고민 남겨주셨는데 15,100원에 마무리가 되었고 2% 비중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정치 테마주로 오늘 애니능률 1%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15,250원에서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네, 장중에 15,550원까지 오르기도 했고요. 저점은 14,850원 등락폭이 왔다 갔다 하네요. 네, 1.3%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애니능률? 네, 이게 참 애니능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당황스러운 종목이라고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약간. 네, 네. 왜냐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보시면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가파르게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이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왜 이러냐면 특정 대선 주자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대선 주자가 조금 좋은 흐름을 보이면 맞습니다. 올라갔다가 네. 조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러면 이 종목도 같이 떨어졌다가 네. 그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번 상승은 조금 주목할 만하다. 왜냐하면 해안선 안에 있다가 해안선 바깥으로 한 번에 치고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여기 보시면 네. 엄청나게 있네요. 붙었던 거를 네. 보실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호재가 한 번씩 이 관련 대선 관련 주자와 함께 있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이 종목은 가지고 지켜보셔도 이 대선 주자와 관련된 이슈가 꺼지지 않는 이상은 갈 수 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중도의 이 대선 주자가 탈락을 하게 된다거나 혹은 네. 뭐 대선에서 실패를 한다거나 이러면 또 바로 곤두박질 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선 주자의 흐름을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로 애니 등률 같은 경우에는 정치 테마주로서 윤석열 관련주 네. 대장주격인 종목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념 그 보유자님께서는 신념을 또 네. 보고 가질 수 있는 종목인데 뉴스 기사 잘 살펴보고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잘 추세를 봐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 또 올라왔다라는 이야기 또 해주셨고 정치 테마주들이 정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홍준표 관련주들이 네, 상한가를 맞습니다. 기록하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갖고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이거를 권유를 하기가 저는 그러니까 일단은 전문적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정치 테마주를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건 거의 뭐 도박에 가까운 네. 일이라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전히 정치 테마주가 이러한 장에서는 사실은 조금 반짝반짝 빛날 수 있는 네. 그런 주의이기 때문에 이런 장에서는 한번 조금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절대로 계속 갖고 가서는 안 되는 그런 주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반짝이는 단기적인 상승세로 한번 사용을 해봐라라는 이야기 또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효사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저녁 종목 상담 KT 알파에 대한 종목 고민 남겨주셨네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써주셨습니다. 매입 단가가 12,510원, 19원이라고 하고요. 12,519원. 12,519원. 비중은 13%라고 합니다. 네, 손익률에 또 남겨주셨는데 44% 하락을 했다고 하네요. 오늘의 종가 마감 살펴보시죠. KT알파 5%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6,970원에 마무리가 된 종목인데요. 매수가 12,519원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지금 반 정도 떨어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계속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네요. 네. 네, 매수가가 얼마라고 하셨죠? 12,519원, 12,520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비중이 13%고요. 네, 거의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면 네. 거의 제일 고점을 찍었던 때를 제외하고는 제일 그 다음 고점에서 사셨다고 보실 수가 네, 있겠습니다. 고점에서 사셨다. 네. 네, 지금 이제 종목이 정말 반 이상 쭉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네. 근데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약간 반등을 하는 듯 하다가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어쩌면 많은 이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이 부분에서 저점이 끝났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가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매수세를 들어오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더 빠지고 있죠. 그래서 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호재가 한번 또 나왔을 때 확 상승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호재를 기다리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항상 기업에는 호재가 있기 마련인데요. 저희가 이제 항상 주식 보고서를 쭉 살펴보다 보면 계속해서 이 보고서를 내는 기업들이 있고, 그런 보고서들이 잘 나지 않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 KT알파는 좀 그런 보고서가 굉장히 적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공시가 많이 안 뜨는 기업 중에 그래서- 하나인가 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딱 올라간 만큼은 지금 이제 이틀 만에 또 반락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50% 이상 빠졌으면 저는 팔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요. 네, 그러니까 한 40% 정도가 빠졌으면 네. 반 정도는 청산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50% 이상이 빠졌으면 사실은 이 종목은 다시 오를 때까지 그냥 묻어뒀다가
다시 오르기를 기다리는 게 맞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50% 정도 손실을 봤기 때문에 이 종목에서 더 이상 손실을 볼 것 없다 이렇게 말하기까지는 맞으면 대부분 아주 나쁜 종목이더라도 상패가 되기 전에는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정말 상승 한번 반짝 보여주는 때를 다시 잡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네. 잘 봤습니다. 네, 상패가 될 때 반짝 오른다라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요. 네, 그래도 50% 넘게 하락을 한 종목은 올해 장기 투자를 하셔라, 좀 관망을 하시고 묵혀두셔라라는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네,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젤에 대한 종목 고민인데요. 두 분께서 이 휴젤에 대한 종목 고민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가 16만 8천 원, 비중이 10%라고 하시는데요. 한 분은 매수가가 17만 5천 원입니다. 비중은 15%. 네, 16만 8천 원, 17만 5천 원 가지고 계신다고 해요.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시죠. 휴젤 16만 2,800원이고요. 4%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이 두 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휴젤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볼 때 이 두 분은 그래도 주식에 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그런 것 하시는 같아요. 분들인 것 네. 같습니다. 왜냐하면 딱 요쯤이 저점일 것이다라는 이 타이밍에 들어가셨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서 이제 더 빠지고 있는 상황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네요. 사실은 휴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좀 그래프를 크게 했는데요. 네. 좀 작게 보시면 상당히 27만 원이 고점인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27만 원. 네. 네. 지금 이제 몇 달 동안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으면서 쭉 하락한 면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진짜 정말 지금이 저점이 아닌가 저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요 정도 가격이라면 제가 한 20만 원 좀 넘는 가격에서 하셨으면 고생하실 거다 말씀드리겠지만 요 정도 가격이면 한 11월 달에 우리나라 장세가 다시 좋아지면서 네. 가장 먼저 반등을 이뤄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조금 장기 보유로 가도 될 것 같다는 이야기신가요? 네, 제가 볼 아니면... 때는 장기 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 기간은 한 달 정도에서 두 달 정도, 그러니까 너무 장기는 네. 아니고 한 중기 네.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호재가 한 번 또 있으면서 우리나라 장이 살아나면서 또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이 저점에 들어가는 게 맞으시다고 그래서 앞으로 희망을 네. 가지고 좀 더 버텨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장세가 약한 속에서도 휴재를 지금 저점 매수하셨다라는 긍정적인 의견 남겨주시면서 한두 달 장기 보유 권해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종목 고민입니다. 김숙자님께서 종목 상담 가능하실까요? 라고 남겨주셨고요. 뭔가 좀 이상계님께서는 휴재를 제가 방금 도와드렸고요. 다음 종목 고민은 영덕입니다. 영덕도 했네요. 네, 영덕님께서 JVM 매수가 18,000원이라고 합니다. 비중은 15%라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는지 한번 오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할게요. 0.3% 소폭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JVM 15,050원에 오늘 종가 상황 정리가 되었는데요. 매수가가 18,000원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마감에 소폭 상승을 하기도 했는데 보합은 아니네요. 네. 제가 보니까 이분도 굉장히 주식에 관심이 많은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또 그렇습니까? 차트도 잘 보실 줄 아는 그런 분입니다. 네. 왜냐면 지금 이제 제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은 딱 부분을 보시면 네. 3일 연속 빠지면서 이쯤이 저점이 되지 않을까. 이걸 판단을 맞습니다.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그 전에 매매량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전날과 뭐 한 일주일 정도는 굉장히 매매량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까지 빠질 거라고 예상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최근에 그저께 이제 이 거래일 전에 굉장히 또 양봉을 많이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서 다시 조금 빠지긴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조금 양봉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들은 양봉을 또 한 번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러한 한 두 달 정도에 한 번씩 이 기업이 굉장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네요. 호재가 있었나 봐요. 요번 이 하락장이 마감이 되면 다시금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안선 차트를 보시더라도 딱 요 라인에 걸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라인에 걸쳐 있으니까 조금 참아보시면 제가 볼 때는 다시금 원래 사셨던 가격만큼은 충분히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이것도 두 달 정도
기간은 봐주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JVM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2달 정도 장기 보유 권유해드렸습니다. 네, 이 종목 고민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을 잘해주시는데요. 해안선 차트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전문가님의 이 해안선 차트, 내 종목도 궁금하다. 이 해안선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너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노란톡방 참여하시면 바로 또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차트 서퍼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가 있어요. 비밀번호는 9479 꼭 입력 후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상담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상담입니다. 한강각 님께서 남겨주셨어요. 이름이 한강각이라고 하시네요. 오이솔루션 47,400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비중이 20%나 된다고 하시는데요. 한강각님, 오이솔루션에 대한 종목 고민 남겨주셨는데 오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넘게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를 되었네요. 32,650원에 오늘 종가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오이솔루션 오늘 장중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초가가 가장 높았습니다. 33,850원에서 시초가 형성했던 오이솔루션 바로 낙폭을 키워내면서 장 초반에 저점을 찍어내네요. 32,150원까지 저점 찍어내다가 소폭의 상승세, 하지만 또다시 하락세 보여주면서 3%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매수가 47,400원이고 비중이 20% 꽤나 조금 있는 편인데 어떻게 보세요, 오이솔루션? 네,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제가 보니까 올 초에 최고가가 한 6만 원까지 올랐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그러다가 올해 이제 쭉 내려오면서 물타기를 했지만 쭉 이제 이렇게 보시면 내려오는 모습을 네.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제가 볼 때는 딱 요 정도 라인에서 반등을 하면서 올라가겠다 싶으니까 네. 사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왜 발목에 사서 그렇죠. 네. 어깨에서 판다. 네. 그래서 딱 그런 투자 원칙을 가지고 투자를 하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원칙이 있으신 분이시네요. 네. 발목을 지키려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발끝까지 정말 정말요. 내려오게 되는 그런 종목인데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가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린 종목이 많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켜보시다가 네. 적당한 타이밍에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매도 같으면은 의견이요? 네. 지금 그냥 깔끔하게 매도를 하고 새로운 종목을 찾아 나서는 게 맞지 않을까. 오히려.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비중은 전체 손절인가요? 네, 왜냐하면 네. 전체 손절, 그러니까 전체 손절을 하는 게 투자 관점에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네. 아무래도 아쉬움이 좀 남으니까요. 70에서 80% 정도 네. 손절을 하시고 20% 정도는 남겨뒀다가 나중에 이제 반등을 하게 되면 그때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같은 경우에 이 종목은 1년 가까이를 지금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네요. 네, 이렇게 다시금 올라갈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닐까, 종목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종목이 아닌 거죠. 네. 저는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거래량이 대폭 터졌을 때도 계속 하향을 보여주는 그런 네. 모습이거든요. 여기서도 거래량이 터지긴 하지만 하향을 보여줬고, 여기서도 보시면 거래량이 터졌지만 그렇게 이런 흐름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다시 이제 매수하셨던 가격으로 돌아가려면 엄청나게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돼서 마음고생 하시는 것보다는 이쯤에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새로운 좋은 종목을 찾아 나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오늘의 오이솔루션에 대한 종목은요, 손절을 하시라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시라고 하시는데요. 이런 좋은 종목 알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좋은 종목 전문가님께서 쏙쏙 소개를 해드리니까요. 참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요. 주식왕 차트 서퍼라고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는 9479 꼭
입력하시고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바로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 미디어에 대한 종목 상담입니다. 매수가가 48,500원이라고 하시고요. 비중이 10%라고 하는데 오늘 대원 미디어가 특별한 이슈 없이 한가 가까이 기록을 했습니다. 28% 넘게 하락을 하면서 장 초반 48,500원이었던 지금 딱 매수가네요. 장 마지막에는 34,500원까지 네, 거의 29%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대원 네. 미디어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대원 미디어 저희가 이제 방송 중에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고 아주 먼 옛날에 제가 이제 아모드 사우루스가 처음 티저 영상을 공개했을 때도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저 먼 옛날 언제쯤이요? 저 올해 초쯤. 올 초. 네. 네. 그래서 올 그때 초에. 여기 보시면 올해 초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여기가 이제 그 영상이 배포되고 나서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네. 지금 딱 하락한 만큼의 모습이 이전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있었네요. 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이게 고점에 이르렀다 싶으면 한 번씩 엄청나게 파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런 종목인 겁니다. 누굴까요? 보시면 여기서도 네. 요만큼 올라가니까 네. 엄청나게 팔았고요. 어머, 네. 똑같은 모양입니다. 여기에 딱 도달하니까 엄청나게 파는 모습을 그러네요. 보여줬거든요. 차트 흐름이 똑같네요. 근데 차트상으로 사실은 그렇게 나쁜 종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래도 해안선하고 딱 맞아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대원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SBS하고 협약식을 체결을 네. 하고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네, 최근에 때문에 강세가 좋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앞으로도 좀 더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여기랑 조금 비슷한 흐름을 보여줄 것 같아요. 여기서도 한번 크게 음봉이 나오고 조금 정체를 겪다가 그래도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떨어졌지만 그 다음에 다시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대원 미디어를 보유하시고 계신 분께서 오늘 사셨거나 아니면 최근에 이 장세 흐름 좋다라는 이야기로 사셨을 것 같은데 네. 장기 보유를 원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러실 생각이 수도 있죠. 듭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도 조금 더 보유를 해서 그러니까 장기 보유를 정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투자를 할 때 가장 자신에게 적합한 네. 그런 투자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장기 보유가 나는 정말 맞지 않다 이러면 단타 종목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대원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단타 종목은 아닙니다. 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단타 성향을 가지신 분이라면 네. 정말 조금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리지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다시 올라갈 만한 여력이 있는 여력이 종목이거든요.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상단에 부딪혔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거지 다른 악재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호재를 타고 더 상승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매수하셨던 금액만큼 딱 떨어진 건데요. 여기서 네. 다시 올라가게 되면 또 이익을 볼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대원 미디어에 대한 단기적인 상담과 장기적인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도 저희 차트 서퍼 전문가님과 함께 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자 수신 행위나 불법 근전을 요구하는 등의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 2부에 차트 서퍼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할게요. 채널 고정해주세요.